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이미 소식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12월 23일 한국판 큐디보가 상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단언컨대 이제 이 ETF가 출시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알던 슈드나 절세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었던 미배당 ETF들은 시장에서 점점 잊혀지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채널에서 이미 큐디보 관련 영상이 있으므로 관련 영상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큐디보를 완만한 육각형을 가진 ETF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요소에만 치중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분산된 ETF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형주 기반으로 시장 흐름을 따라가면서 배당 성장주도 포함되어 있어 배당과 안정성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힘든 테마 관련주 그리고 중소형주까지 편입한 ETF입니다. 또한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콜옵션 매도를 진행함으로써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해 부족한 현금 흐름도 만들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특성상 본주 수익률 100%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ETF 하나만 투자해도 따로 포트폴리오 신경 쓰지 않아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상장일에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시가 되더라도 제 기준에서는 이 ETF가 연간 분배율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영상 뒤편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 성과를 한번 보시죠. 슈드는 간신히 원금 방어는 했지만 초단기채 ETF 수고부 이자 수익률보다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면 큐디보와 디보는 S&P 500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판 디보 역시 아주 훌륭한 성과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슈드 20년, 30년 장기 투자 환상에 빠져 미련을 못 버리신다면 자산 성장률 격차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큐디보 상장일부터 현재까지 분배금을 재투자했을 때 성과를 보셔도 명확합니다. 특정 기간의 수익률이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시장 상승할 때 그 흐름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금 흐름 역시 주식수와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물론 큐디보도 결국 주가가 꾸준히 올라야 주당 분배금이 늘어나겠지만 애초에 분배금 자체는 슈드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 시장 장기 우상향 흐름 고려해서 이 큐디보를 분배금 재투자한다면 슈드보다 훨씬 더 빠르게 풍부한 현금 흐름 그리고 자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슈드에 대한 착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슈드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내릴 때마다 늘 달리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슈드가 저점이다. 지금이 줍줍 기회다 하면서 더 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간 지표를 보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슈드도 우상향할 것입니다. 주식을 떨어질 때 좋은 자산을 모아가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리밸런싱과 변동성을 이해하고 자산 성장 목표로 투자를 한다면 저렴해졌을 때 슈드를 살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하고 성장 자산을 사야 합니다. 미국 시장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미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슈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최소한 S&P 500, 나스닥 혹은 대형 상장주 또 이 변동성에 따라서 레버리지 투자, QAD, TQQ 같은 투자도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반대로 슈드와 같은 이런 ETF들은 언제 사야 할까요? 슈드의 핵심 역할은 낮은 변동성입니다. 오히려 증시가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주식 비중 유지하면서 나의 자산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내 자산의 변동성을 줄이고 방어하고 싶을 때 조금씩 옮기는 겁니다. 이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높은 변동성을 가진 자산을 저변동성으로 옮겨 자산을 방어하고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한다면 저변동성 자산을 팔아 다시 높은 변동성 자산을 투자함으로 자산을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슈드를 저렴할 때 사모으기만 하면 나중에 상승장에 이렇게 반등할 때 포모만 올 수 있습니다. 큐디보와 디보는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리밸런싱 과정을 매니저들이 대신해 줍니다. 특히 테마가 빠르게 변하는 이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관리해 준다는 게 큰 장점이죠. 다만 국내 상장된 한국판 큐디보 투자 시 특히 분배금 재투자 계획을 가지신 분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 분배율을 얼만큼 세팅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분배금을 측정한다면 분배금 재투자 메리트는 떨어집니다. 일든매스 운용사 투자, 초고배당 투자를 아실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일든매스 투자는 재투자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하죠. 커브드콜을 이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투자 효과를 보려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이 필수입니다.
코미커의 디보를 비교해보면 성과는 비슷해도 분배율이 다릅니다. 디보는 적정 분배율 덕분에 주가 성장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훨씬 큽니다. 성장률을 깎아가면서 분배율만 높이게 된다면 이 점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재투자한 이 분배금 가치가 단기적으로 폭락 올 때마다 떨어질 것이고 높은 분배금으로 주가 성장률도 떨어지고 복리 효과도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판 QD보가 연간 분배율이 몇 %인지에 따라서 재투자가 유리할지 아니면 분배금을 받아 다른 성장 자산에 투자하는 게 나을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해외 직투 QD보보다 더 높은 분배금을 지급한다면 아마 매력도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출시 후 한 달 정도는 흐름을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슈드와 미배당 투자하는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포모를 버티기 힘든 것이죠. 제가 처음 미국 주식을 시작한 5년 전만 하더라도 ETF 선택지는 굉장히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래된 ETF들의 단점을 보완한 훌륭한 ETF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 이제는 굳이 슈드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슈드 저승사자라는 컨셉을 달고 지수 커버드콜 콘텐츠 다룰 때부터 줄곧 말씀드렸습니다. 슈드보다는 지수 커버드콜이, 특히 나스닥 기반 지수 커버드콜이 훨씬 낫다고요. 그런데 이제 지수 커버드콜도 좋지만 기술주 비중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이 QD보가 정말 획기적인 ETF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한 번 설레발을 쳐봅니다. 앞으로 QD보가 진짜 혁명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